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혼란을 수습하겠다? 소리입니다. 미국의 포브스,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 계엄은 IMF 이후 한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5,100만 국민들이 계엄 선포 비용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의 커지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골드만삭스,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때와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외풍에 더해진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계엄 후부터 현재까지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차트로 살펴볼까요?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환율은 3일 오후까지 1,400원 선 부근에서 등락하다가 3일 밤 계엄 뉴스가 전 세계를 뒤덮자 1,4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2시간 반 뒤인 4일 새벽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세계를 놀래킨 발빠른 민주적 진압에 충격은 다소 완화됐죠. 하지만 12월 4일 이후로 4거래일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144조 원이 증발했고 외국인 매도, 증시 약세, 그리고 환율 급등의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5일 탄핵 소추안이 빠르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대통령의 행방불명은 시장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계엄령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셀코리아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계엄 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등 한국 주요 기업의 주가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12월 7일 대국민 담 오는 윤석열 사과가 있었고 당일 밤에 1차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탄핵 부결은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첫 거래일인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 선 턱 밑까지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2,370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죠. 코스피는 2.8%, 코스닥은 5.2% 급락한 수치였습니다. 환율도 계엄령 선포 이후 30원 가까이 오르며 1,500원 환율 시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여파 외에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다르시 신하는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2016년 12월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엄청나게 큰 빨간불이 켜진 거죠. 12월 11일 헤럴드 경제는 개미가 뒤집어 쓴 계엄의 대가 10대 그룹 시총 1주 만에 14조 증발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드디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계엄 후유증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차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윤석열은 소환에 불응하고 한동훈은 사퇴당하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을 장기화하는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2024년 초 1,31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30선을 맴돌았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마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며 주요국 대표 지수 중 꼴찌가 확정적이라는 예측이 나왔죠.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환율의 추가 상승과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짚었고 월가 전문가인 재윤 회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국 시장의 장기적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2월 24일 노상원의 충격적인 수첩이 공개됐고 26일에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의결됐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친다고 했는데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시장이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탄핵 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2월 27일 환율은 최고 1,486.7원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했고 1월 1일 윤석열 쪽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두고 불법영장이라며 국민들을 빡치게 하는 슈퍼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코스피는 4%, 코스닥은 1.8% 하락했고 시가총액 감소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0일 1,47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나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그리고 2025년 1월 2일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로 사실상 본인을 지켜달라고 선동을 했고 1월 3일 온 국민이 기다리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기대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며 코스피가 상승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농협투자증권과 IM증권은 올해 코스피 전망을 최저 2250까지도 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월 6일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됐고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다며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1월 7일부터 8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철회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혼란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코스피는 꽤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환율은 여전히 계엄령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고 내란 사태 이후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기업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대부분인 85.2%가 환율 불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잠재 요소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 지속을 꼽았습니다. 계엄 후 폭풍으로 코스피는 금융위기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며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로 돌변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무섭게 이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건 딱 4번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지금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블로터의 허정수 전문위원은 정치와 경제는 샴쌍둥이로 서로 분리되는 즉시 생명력을 잃게 된다.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적은 정부라는 사실을 전 세계인의 뇌리에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금융시장에도 총을 겨눈 윤석열의 내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윤석열이 아닐까요?